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밤 11시 21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림픽의 거의 모든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 33회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프랑스 파리는 지금부터 99년 전인 1924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만인 내년 2024년에 제33회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 파리는 세 번째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190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했고 또 1924년에 개최했고 2024년에 개최하면 프랑스 파리는 하계 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물론 영국의 런던은 이미 세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런던은 1908년, 1948년, 2012년 총 세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역사상 한 도시에서 올림픽을 세 번 개최를 이미 완료한 도시는 영국의 런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가 내년에 개최를 하면 프랑스 파리도 런던에 이어서 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도 1932년, 1984년, 2028년 이렇게 총 세 번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까지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면 한 도시에서 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도시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됩니다. 자, 이제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좀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각 주요 대회의 특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라고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라고 합니다. IOC가 1894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96년에 근대올림픽 1회 대회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 개최를 1회 대회, 상징성이 있는 1회 대회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한 배경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 제전은 말 그대로 그 신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행사였었는데요. 거기에는 운동 경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있었던 그러한 올림피아 제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근대 와가지고 다시 재현하자 그런 차원에서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개최됐었던 도시 즉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 1회 대회를 1896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당초 그 올림픽을 처음으로 근대 올림픽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쿠베르탱이라고 하실 겁니다. 프랑스의 남작입니다. 우리 귀족 계급에 공후 백자 남 5단계가 있는데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 마지막 단계가 남작이죠. 남작.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스포츠 마니아이자
교육학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를 창립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때 프랑스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럽 대륙을 한 20년 정도 평정을 했었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프랑스의 전성기가 지금부터 200여 년 전인 18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런데 1815년 6월 18일에 영국의 웰링턴 공작으로부터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게 1815년 6월 18일 그 유명한 워털루 전쟁인데요.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한때 그 1800년대 초반 약 20년 정도를 유럽을 쥐락펴락하는 그 정도로 프랑스의 영광을 가져왔던 인물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인데요. 그 패배해버리니까 국민들의 그 실이 굉장히 국민들의 그 의식이 침체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1870년부터 1871년까지는 보불 전쟁이라고 또 그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에 또 전쟁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고로 프로이센과 프로이시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을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이센은 그야말로 독일 이쪽 용어로 프로이센이라고 영어식으로는 프러시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과 프로이시아는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1870년부터 1871년까지 보불 전쟁 즉 독일의 전신이 프로이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간의 보불 전쟁이 일어나서 독일이 이겨버리죠. 그 당시에 독일을 지도했던 수상이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 수상인데요. 독일이 이겨버리니까 반대로 프랑스가 패배를 하니까 국민들의 그러한 그 침체된 그러한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패배 의식에 젖어가지고 힘들어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은 그 프랑스의 최고 지도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석권한 상태에서 유럽을 호령했던 그러한 프랑스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1870년부터 71년 사이에 벌어진 보불 전쟁에서 또 패배하니까 국민들의 그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패배의식 뭐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이자 스포츠 마니아였던 쿠베르탱은 국민들의 의식을 좀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프랑스의 청소년들한테 체력을 단련시키고 또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프랑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슨 체육대회를 스포츠 제전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왕 한 김에 전 세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포츠 제전을 펼치자라고 이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더 큰 세계 축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제전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1894년에 IOC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즉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리고 IOC 초대 회장은 그 당시에 그 쿠베르탱이 자기 혼자 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의 무슨 사업가랑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IOC 회장은 그리스의 그 사업가였고 2대 IOC 위원장이 바로 쿠베르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IOC 창립은 1894년에 창립했고 2년 후인 1896년에 고대 올림피아 제전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 1회 대회를 합니다. 그게 1896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됐고 그 뒤로 4년마다 하계 올림픽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하계 올림픽 안에 동계 올림픽 종목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기후 여건이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오늘날 같은 동계 올림픽의 거의 모든 종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동계 올림픽 종목을 하계 올림픽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올림픽에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다른 말로 안트호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올림픽에서 마지막으로 동계 종목을 포함시켜서 올림픽을 개최했고 그 다음부터는 1924년부터는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는 프랑스의 파리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있었고 프랑스의 샤모니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다 했던 경우는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고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샤모니 알프스의 시작점인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제1회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게 1924년이고요. 같은 연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계와 동계를 분리했고 그보다 4년 앞선 1920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서의 그 올림픽은 하계와 동계가 이제 포함이 돼서 그때까지는 1920년 올림픽까지는 하계와 동계를 같이 했는데 하계 종목이 대부분이고 동계 종목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게 1924년 프랑스의 파리와 샤모니에서 각각 하계와 동계 올림픽이 있었고 그래서 그 프랑스가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같은 연도에 개최했던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하계와 동계를 한 나라에서 같은 연도에 개최한 케이스. 1936년 독일입니다. 독일. 1936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고 또 한 다른 도시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올림픽 역사상 한 국가에서 같은 연도에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다 개최했던 경우는 딱 두 번입니다. 1924년에 프랑스의 파리와 샤모니, 그 다음에 1936년에 독일의 베를린과 또 다른 도시 이름은 제가 그 도시명이 좀 복잡해서 암기를 못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계와 동계가 1924년부터 분리가 됐는데요. 그 지명도 면에서나 그 관심도 모든 측면에서 동계올림픽보다는 하계올림픽이 훨씬 더 위상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종목 면에서도 하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보다 훨씬 종목도 많고 또 인기 종목도 대부분 하계올림픽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들 탑 10이 아니라 탑 20, 20개 종목, 가장 인기 있는 종목 20개 종목 탑 20입니다. 탑 20 중에 하계올림픽 종목이 19개 종목이고 동계올림픽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강세 종목이 뭐 쇼트랙, 그 다음에 뭐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거일 텐데요. 그 탑 20, 탑 20권 안에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 19개 종목은 하계올림픽 종목인데 딱 하나 종목이 동계올림픽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만 탑 20 안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보다 더 인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924년부터 동계와 하계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00 쭉 그런 올림픽의 개최 역사가 있는데, 이제 하계 올림픽이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이 33회입니다. 그리고 2028년도는 이제 34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고, 그 다음에 2032년 호주의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개최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올림픽은 1회부터 지금 35회 개최 예정지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는 올림픽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었던 1916년도 올림픽은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시기였던 1940년과 1944년도 올림픽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최를 못했어도 원래 어디에서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6년 하계올림픽은 독일의 베를린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또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돼버려 가지고 1916년 개최할 예정이었던 독일의 베를린은 개최를 못했지만 올림픽 횟수에는 들어갑니다. 하계 올림픽은 그렇습니다. 하계 올림픽은. 그래서 그 1916년 대회가 제6회 대회였습니다. 원래 독일의 베를린에서 1916년에 제6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0년에는 원래 1940년에는 일본의 도쿄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생이 됐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중일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개최지를 급히 변경을 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서 핀란드 헬싱키로. 그런데 또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핀란드 헬싱키 대회는 또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1940년 제12회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4년 후인 1944년에는 원래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역시 또 2차 세계대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영국 런던 개최지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3년 후인 1948년에 영국 런던에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여하튼 1차 세계대전 시기였던 1916년 제6회 대회,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던 1940년에 12회 대회, 또 1944년에 13회 대회, 이 세 개의 대회는 개최를 못했지만, 즉 각각 1차와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못하고 취소를 시켜버렸지만 대회 횟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파리 올림픽이 33회 대회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실제 개최도 못했던 그 세 개 대회, 1차 세계대전 때 한 번, 2차 세계대전 때 두 번, 총 3번의 그 대회 횟수는 개최 자체를 못했는데도 대회 횟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은 제33회 하계 올림픽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30번째 하계 올림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계 올림픽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회를 개최 못하고 취소했다 할지라도 대회 횟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계올림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계올림픽은 그거 역시도 1차 동계올림픽은 1924년에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시작했으니까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시작을 했으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없습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이 취소된 게 또 두 번 있습니다. 하계올림픽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두 번 취소됐듯이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계올림픽은 취소된 대회가 대회 횟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동계올림픽은 취소된 대회는 대회 횟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 2026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무슨 초라는 도시명이 있는데요. 코르티나 무슨 초 있습니다. 7자인데 그 도시에서 공동 개최를 합니다. 공동 개최하는데 그 대회가 25회 대회입니다. 25회 대회. 그래서 그 대회는 그야말로 25번째 대회입니다. 이 취소됐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가 됐던 1940년과 1944년 동계올림픽 횟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5회 밀라노 코르티나 페르촌가 그 도시 공동으로 개최하거든요. 그 두 도시에서 그게 25회 대회인데 실질적으로 25번째 대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계올림픽은 개최가 취소된 대회도 횟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동계올림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최가 취소된 것은 횟수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3년 후 2026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와 페르티나 무슨 초 거기에서 공동 개최하는 그 대회가 25회 대회인데 그 대회가 또 25번째 동계올림픽 대회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하튼 그런 올림픽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볼까요? 역대 올림픽 최다 개최 국가가 어디일까요? 역대 올림픽 최다 개최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역대 최다 우승 국가가 어디일까요? 역대 올림픽 최다 우승 국가 역시 미국입니다. 또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어느 나라 선수일까요?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어느 나라 선수일까요? 그 역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한 달 반쯤 후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도시들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 동안 4식구가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인데요. 미국의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캐나다는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몬트리올, 퀘벡 뭐 이런 데를 갈 계획인데요. 세계 최강 국가가 지금 뭐 미국이듯이 올림픽은 그야말로 그 국가의 그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최다 개최 국가도 미국이고 그 다음에 최다 우승 국가도 미국이고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도 미국 선수다 이런 취지인데요. 자, 미국이 하계올림픽을 5번 개최했고 동계올림픽을 4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올림픽을 9번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다 우승은 몇 회를 했을까요? 미국이 최다 우승 국가인데 우승을 몇 번 했을까요? 19번을 했습니다. 19번. 그 중에 한 번은 동계올림픽이고 나머지 18번은 하계올림픽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미국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 수영 선수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마이클 펠프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역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통틀어 가지고 최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자, 이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금메달을 23개를 땄고 은메달을 3개, 동메달을 2개, 그래서 총 메달을 28개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 선수는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부터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2004년 아테네, 그 다음에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총 5개 대회 연속 출전해 가지고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그래서 총 메달이 금은동을 합해 가지고 골드, 실버, 브론즈 3가지 메달을 합해 가지고 28개를 획득을 해가지고 근대올림픽 역사상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통틀어 가지고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바로 미국 선수,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은 그 최다 개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5번, 하계올림픽은 5번, 동계는 4번을 개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계올림픽 가장 유명한 대회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미국의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2002년도에 동계올림픽 개최했다라는 것은 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솔트레이크 시티를 포함해서 총 4번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하계올림픽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그 다음에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렇게 해서 하계올림픽 5번을 개최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 후 202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면 그 로스앤젤레스는 올림픽을 3번 개최한 도시가 되는데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3번 했고 애틀란타에서 1번, 세인트루이스에서 1번, 그래서 하계올림픽을 총 5번 개최하게 됩니다. 미국 동계올림픽 4번 포함해서 총 올림픽을 동계, 하계 통틀어 가지고 미국은 올림픽을 이제 9번 개최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승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올림픽은 1번 우승했고 하계올림픽은 18번을 우승해 가지고 최다 우승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계와 동계 합하면 19번 우승을 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 최다 우승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쿠베르탱이 그렇게 창시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올림픽은 초창기에는 서로 개최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게 되면 올림픽을 개최하면은 이름 없던 도시들, 또 전 세계인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도시가 이제 널리 홍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인들 중에 대한민국 서울을 아는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이 전 세계에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이 지명도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은 과거에는 굉장히 서로 유치하려고 유치전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로 치열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 안 하려고. 왜냐하면 경제 유치하면은 그 투자 비용, 경기장 건설하고 선수촌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의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플러스 올림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최를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 33회 대회가 있고요. 2028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올림픽 34회 대회가 있는데 이 두 도시는 파리하고 LA는 이제 뭐 그 세계적인 도시다 보니까 뭐 개최하려고 신청을 했었었죠.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이 IOC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개최지를 결정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IOC 그 회원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후보 신청한 그 도시들, 참고로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고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그걸 2002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한국하고 일본이 즉 양 국가가 개최를 한 거였습니다. 반면에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은 말 그대로 한국 올림픽이 아니라 서울올림픽입니다. 도시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도시가 물론 서울시만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분담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가 개최를 하는 게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이라고 하지 제24회 한국올림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는 올림픽 개최 희망하는 도시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IOC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죠. 후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신청했으면 예를 들어 7개 정도 또는 5개 정도 나라가 신청을 했다. 개최 희망을 했다. 그럼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를 획득한 도시가 과반수 획득한 도시가 이제 개최지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반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가장 꼴등 나라, 가장 최하 순위를 탈락시키고 다시 또 투표를 하고 거기서 과반수가 나오면 그 도시가 개최지로 확정되는데 또 그때도 1등이 과반수가 안 됐다. 그러면 또 꼴등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표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14년도에 IOC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게 올림픽 어젠다 2020입니다. 올림픽 어젠다 2020. 어젠다라는 게 의제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IOC에서 2014년경에 발표한 게 바로 올림픽 어젠다 2020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는 그러한 투표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는데 IOC 위원장한테 많은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투표 방식으로 하지 않고 IOC 위원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최선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유치희망 도시를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그 도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도시를 이제 개최국으로 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IOC 위원장한테 재량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35회 하계올림픽 개최하는 도시로 확정된 데가 호주의 브리즈번인데요. 거기가 2032년에 개최합니다. 제35회 하계올림픽. 그런 식으로 브리즈번도 개최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투표를 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유치희망 도시를 이제 물밑 작업을 통해서 물색을 해가지고 의향을 타진해보고 IOC 위원장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개최지를 결정을 한 데가 2032년 개최지인 호주의 브리즈번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2024년에 파리 올림픽과 그 다음에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로스앤젤레스와 파리가 이제 서로 개최를 희망을 했었는데요. IOC하고 그 두 도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4년에는 파리가 개최를 하고 2028년에는 로스앤젤레스가 개최하는 걸로
협의 결과 그러게 하기로 확정을 한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러게 개최지를 정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서로 개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 원칙에 따라 이렇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요즘은 개최 희망 국가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기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올림픽을 개최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년 연기돼서 2021년에 개최됐는데 적자 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적자. 가장 큰 적자 요인은 관람객, 관중들이 거기에 관전하고 입장료 수입도 상당한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중들 숫자를 대폭 제한하다 보니까 그 수입이 대폭 감소하니까 당연히 투자 비용 대비 그 수익이 줄어드니까 도쿄올림픽은 적자였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개최 희망을 별로 안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방식이라는 그 원칙도 있긴 하지만은 IOC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가지고 개최지를 정하도록 하는 그러한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4년경에 발표된 올림픽 어젠다 2020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올림픽을 개최할 때 한 도시 단독 개최가 원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도시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걸로. 월드컵은 2002 한일 공동 개최가 있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3년 후에 개최될 예정인 2026 북중미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북중미 월드컵은 어디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를 하는데요. 이처럼 월드컵에는 공동 개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21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었듯이, 그런데 지금까지 올림픽에서는 그 도시가 공동으로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선례가 없었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선례가 나왔죠. 그게 뭐냐? 3년 후인 2026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코르티나 탐페초인가 뭐 7자입니다. 도시 이름이. 그 도시 밀라노하고 코르티나 뭐 무슨 탐페초인가 뭐 이 두 도시가 공동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선례가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2026년 동계올림픽을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뭐 탐페초인가 거기에서 공동 개최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건 공동 개최라고 하기까지는 어려운데요. 1956년에 호주 멜버른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1956년에. 그런데 호주의 그런 방역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승마 종목만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말 타는 거, 승마 종목만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머지 종목은 호주의 멜버른에서 개최했는데 승마 종목만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IOC에서는 멜버른 스톡홀름 올림픽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 한 종목만 방역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게 한 종목만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에서 개최한 거고요. 나머지 모든 종목은 그 호주 멜버른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후에 있는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탐페초 거기는 이제 아예 그 두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분산 개최를 하는 겁니다. 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통틀어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두 도시가 공동 개최하는 걸로 이제 됐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많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투자 수익성 이런 걸 봤을 때 개최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적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개최를 기피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모색을 하게 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저주라는 게 결국은 개최를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버렸다라고, 투자 비용보다 훨씬 적은 수익이 창출됐기 때문에 수조 원의 아니 수십조의 적자를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0 도쿄올림픽이. 그 다음에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습니다. 리우데 자네이로. 그래서 흔히 리우 올림픽이라고 하는데요. 그 2016년 리우 올림픽이 개최됐던 연도에 브라질에서는 또 월드컵도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하고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는데요. 그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에 또 브라질이라는 국가에서 브라질 월드컵까지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인프라를 투자를 했는데 수익은 별로 창출이 안 됐었죠. 그래서 아예 리우데 자네이로라는 도시는 아예 파산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파산을. 그게 바로 2016년 리우 올림픽입니다. 그야말로 올림픽의 저주입니다. 올림픽이면 국위 선양 효과, 도시의 지명도를 올리는 그러한 플러스 요인을 기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수익이 발생될 걸 기대하고 개최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자가 수조 원 뭐 이렇게 발생이 돼버리니까 수십조 원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런 걸 오히려 올림픽의 저주라 해가지고 요즘은 그 개최를 좀 꺼리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올림픽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이지 않습니까? 그 몬트리올 올림픽은 4년 전인 1972년 미넨 올림픽의 대참사 테러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몬트리올 올림픽 때부터는 그 경비 경호 그런 걸 대폭 강화하다 보니까 그 경호 경비 비용이 너무나도 폭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도 그 몬트리올이란 도시가 그 개최 비용을 그 인프라 투자 비용 그 빚더미에서 헤어나는데 3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30년 정도. 그 정도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도 올림픽의 저주가 돼버린 겁니다. 올림픽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걸 올림픽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올림픽의 저주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축구 종목, 축구는 이제 월드컵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그런데 올림픽에도 축구 종목이 있는데요. 올림픽에서 축구를 우승했다.